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이 이제 딱 맞췄네요. 3시 정각이 되면서 오늘 마감 시황부터 짚어드릴까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1포인트가 빠지면서 1899.77. 1900선 좀 지켜주지 웬만하면. 깨졌네요. 좀 아깝다 싶습니다. 별건 아닙니다만.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 656억 원어치나 사들여줬네요. 꽤나 많이 사들인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이 1,300억 가까이 팔았고요. 코스닥도 좀 더 빠졌습니다. 4.32포인트가 빠지면서 540.99입니다.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팔았군요. 273억 원어치를 팔고 개인은 그 비슷하게 사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8원이 내리면서 1109.3원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마감과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센터의 은성민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이번 주 경제 지표는 특별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좀 알려진 내용이고, FOMC 미팅도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보다는 미국 2분기 GDP 증가율,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이러한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1900선을 살짝 내주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1900선 회복도 하고 잘 지켜줬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에 긍정적인 흐름을 오늘은 일시 하락을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 줄 수 있을런지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기존의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 이제 매도세가 좀 둔화되면서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또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업 실적 자체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목해 볼 만한 변수와 이에 따른 전략이 있다면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이고, 그렇게 낮아진 기대치를 좀 충족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든지 상반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엔화 약세가 좀 둔화된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업종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급락했던 경기 민감 업종들, 철강이나 화학 같은 소재 업종, 그리고 건설이나 조선 같은 산업재 업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속도가 실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가파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을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그동안 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화학업종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믿고 좀 투자를 해봐도 될런지 그 전망과 전략을 들려주시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 상반기까지 굉장히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일단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PE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이 좀 셧다운을 하면서 공급이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액 제품 시장 재고가 소진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업종도 3분기 이후에는 업황이 좀 개선되는 기존의 다운사이클에서 이제 업사이클로 좀 전환하는 시점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종 종목별로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점검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학 업황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은 점진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화학 업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에서 FOMC 또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GDP 성장률 등 이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지금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분기 GDP 증가율은 1분기보다는 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1% 정도니까요. 1분기에 1.8 정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3월달 이후에 이제 시행된 C캐스터 영향으로 미 경제 성장률이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GDP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온다면 오히려 출구 전략 논의는 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버냉키 회장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는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출구 전략 논의는 9월 FOMC 미팅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도 출구 전략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은 건 사실인데 단순한 출구 전략 시기보다는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 또한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중국입니다. 그래도 경착륙 등이 극단적인 상황은 잘 피해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게끔 하고요. 자, 중국 경제는 언제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회복이 가능할까요? 사실 앞으로 향후 국내 주식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중국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 2분기는 이미 나타난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기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7월달 중국 PMI도 뭐 예상만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건전한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금융 자율화 관련돼서 그림자 금융 규제라든지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제조업의 만성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1분기, 2분기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었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중국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가 뭐 일각에서는 6% GDP가 6%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중국 경기가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경기 부양 정책을 쓰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 이후 결국은 하반기에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당장 중국 경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지만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기도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뭐 여전히 클 뜻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업종,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조금 큰 그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 양적 완화 중단 시기라든지 뭐 출구 전략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가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그리고 선진국이 신흥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업 실적 역시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업종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건설, 철강화학 같은 경기 민감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이번 주에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1880에서 1950 정도의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하는데 큰 참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존금증권 리서치센터의 은성민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해봐야죠.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의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은 각각 어떠했는지요? 예, 오늘 아슬아슬하게 1900을 살짝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89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전에 뭐 시각은 여전히 좀 비슷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나서 매수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반등의 상한선은 1920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정도에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는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면 약간 좀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1870포인트 정도까지의 조정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이유는 현재까지 어떤 반등 구간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업종별로 코스피 쪽에서의 업종별로 순환되면서 올라왔죠. 어떤 주도 섹터를 가지고 올라온 구간이 아니고요. 그동안 좀 낙폭이 가대했던 낙폭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한 순환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업종들이 좀 순환이 돈 상태입니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당분간은 조금은 약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은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이제 뭐 하방으로 어떤 꺾이는 흐름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에서 외인들이 700억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730억 정도. 기관 같은 경우가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대부분 지금 투신에서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죠. 연기금에서는 오늘도 1,100억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의 이러한 매수세가 향후의 주가의 어떤 하방에 대한 그 지지를 해주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온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양매도가 좀 나왔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피크라는 거죠. 어닝 피크의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도 좀 4%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쪽에 대해 매수가 유입이 된 부분이 특징적이죠. 오늘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 쪽, 만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뭐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도 좀 특징적이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뭐 오늘 OCI 같은 경우도 좀 특징적이고 일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향후에 좀 추가적인 변동, 상승으로의 어떤 변동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에 대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들이 한 200억대 매도가 좀 나왔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IT 쪽에 대해서 일전에 오늘도 매도를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IT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IT 쪽에 대해서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IT 쪽에 흐르는 스마트폰 쪽에서 LED 쪽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OLED 쪽.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 관련 부품 쪽보다는 그런 쪽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은 줄 수 있겠지만 향후에 그동안 올라온 만큼의 추세적인 상승을 노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시각을 좀 바꿔서 IT 쪽 같은 경우는 LED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시각을 좀 돌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코스닥 차트를 좀 보지를 않았는데요.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좀 음봉을 좀 맞긴 했는데요. 사실 코스닥 쪽이 먼저 코스피보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지금 한 9거래일 정도 지금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인데요. 앞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쪽은 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순환되면서 이러한 흐름들은 나타나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이기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지금 현 구간에서 보면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40만 원과 120만 원 사이에서의 박스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수는 아마도 향후에 당분간도 좀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 오늘 좀 음봉이 나타났지만 외인들이 한 200억대 매도가 나타났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이 매수의 기조를 좀 보면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쪽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 중에서 뭐 현대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급락을 하게 되죠. 바로 반응을 합니다. 지난주에 대우인터내셔 LG상사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대산업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호재거리가 또 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또 실적이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바로 반응을 하는 이러한 부분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시장의 체력은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향후에 이제 3분기, 4분기도 더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체력 자체가 아직까지 최상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 특징주 꼽아오셨는데 세종공업, 컴투스, 유진테크 세 종목을 꼽으셨군요. 어떠한 이유로 꼽으셨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세종공업인데요. 바로 자동차 부품주죠. 아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나마 지금 자동차 쪽, 우려했던 그 일본의 엔화에 대한 부분, 참여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엔저가 더 지속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현재 지금 엔화가 지금 다시 98엔대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엔저에 대한 그러한 속도 부분은 상당히 더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그러한 반사적인 흐름, 그동안 또 당분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품주 중에서 지금 상당히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이 50주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박스의 고점 부위, 상단 부위 좀 돌파되는 이런 흐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파의 수급의 주체를 좀 살펴보면 오늘 매수의 주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투신 쪽에서 유입이 좀 됐고요. 외인들은 좀 매도가 나온 모습이네요.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윗꼬리가 형성이 됐지만 오늘 좀 거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이 상단 부위를 좀 벗겨내는 새로운 구간으로 좀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그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자동차 부품 섹터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좀 잡아왔고, 현재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3공장 가동에 대한 그런 수혜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하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 부분, 일전에 그 규제에 대한 부분도 좀 나타났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미비할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주 같은 경우 현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 아주 오랜만에 지금 눈에 띄게 됐습니다. 사실 한동안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시장에서 좀 소외를 좀 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유적인 부분을 보면 골프스타라는 게임이 국내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 이런 소식의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성장성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섹터죠. 모바일 게임 쪽. 다만 이런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새로운 게임을 런칭할 때마다 그 부분들이 좀 히트가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 지속성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이 계속 최근에 좋지 못했던 건 이유는 바로 이 수급의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외인들도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주로 매수를 하는 이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탈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의 수급은 아니라고 보이죠. 외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투시는 좀 약간 매수가 했습니다만 MB금에서 매도가 크게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좀 양호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던 거고요. 선반영이 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반등 구간에 좀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의 트레이딩, 낙폭의 그런 이후에 반등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도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고, 이런 양봉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모바일 게임주가 어떤 반등 구간에 좀 들어선 부분이 좀 오늘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유진테크 같은 종목, 상당히 이 강소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투자가 한 24조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쪽으로 한 13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 반도체
업체의 그런 미세 공정화 이러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착 장비 수요가 더 증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오늘 이렇게 거래가 좀 유입이 되고 양호한 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시초에 좀 한 2%대 상승을 해버려서 오늘 시초부터 좀 매수를 하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늘 충분히 좀 이러한 흐름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기관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에서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IT 쪽에서는 이러한 이제 강소기업, 유진테크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하이닉스는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갔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또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IT 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별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 업종이라든가 전체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그 상황을 따져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과 함께 특징주 3종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한 고민과 진단 그리고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께서 준비하신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정리부터 하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께서는요, 코스피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두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슈와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발굴하자고 하셨고, 셀바이오텍을 그 종목으로 꼽으셨네요. 정동웅 전문가께서는 FOMC 결과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시장의 트렌드 관련 종목을 손꼽았고요. 포스코 ICT를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님께 듣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 약 0.5% 정도 밀려 내려오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던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채우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이 1900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지금 눌림목 현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전략도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보다는 좀 종목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장 중에 일단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현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환율이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본다면은 대형 섹터보다는 어느 정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맞춰놓고서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인 흐름들로 보게 됐을 때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일단 잡아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갖는다라고 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는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에 대한 그 목표치가 약 1940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점,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1800대 중반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도 섹터, 즉 물려도 주도 섹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더라도 주도 섹터 위주로 매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동 전문가님은 FOMC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불확실성을 좀 최대한 줄여나가자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의한 장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실적 장세로 간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은 뭐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무방한데 최근 장세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뭐 4%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또한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하반기 스마트폰 부진 우려감 때문에 오늘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모멘텀과 수급에 의한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아무래도 그렇지만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이미 1차 상승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는 1차 상승을 많이 했던 중국 경기 민감주도 어느 정도 털어내거나 보유한 눌림목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관망세로 유지하고 아직까지 IT 섹터에 대한 뭐 투심이 회복되기는 뭐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나 돼야 IT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은 대형주든 중소형주 등 FOMC 회의 결과를 조금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이슈 또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관심을 두자고요. 예,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ESS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를 좀 보시더라도 LG화학과 삼성 SDI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효성과 LS탄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라도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나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단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권역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까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슈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중소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형 섹터들도 큰 폭의 상승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춰서 일단 종목군들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난 이후에는 자동차 경량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금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큰 틀을 가지고 나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가 한번 다 돌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약과 바이오 섹터들, 의료기기 이런 쪽 섹터들이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반기 같은 경우라면 2차 전지, 즉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부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그 다음에는 IT 소재, 그 큰 틀로 3개의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를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길목지키기를 일단 병행을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되 최근에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보다는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 움직임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동훈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트렌드 관련 종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시장의 그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 역시 순환매 장세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순환매 장세 시작을 알렸던 2차 전지, 그 다음에 화학주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철강주까지 그리고 건설주까지 모두 반등을 순환매 장세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보면 역시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주가 순환매 장세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환매 장세의 특징은 역시나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FOMC 결과에서 만약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없다면 순환매 장세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짧게는 한 달 이상은 지속된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나 중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순환매 장세를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역시 순환매 장세에 강한 것은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과 건설 그리고 기계까지 두루두루 중국 경기 민감주를 순환매 장세에 대응을 하시도록 하고 그렇지만 실적 저평가주는 역시나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IT 부품 부품주입니다. IT 부품주만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IT 부품주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투심이 악화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감은 오래 가지 않고 최소한 3분기 말까지는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IT 섹터에서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 보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모두 순환매 장세에 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이 순환매라는 게 이제 돌고 돈다라는 거 아니면 시장 전체가 아니라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이렇게 막 돌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미리 좀 선취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텐데 이 순환매가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 투자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라든 아니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라든 앞으로 좀 어디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섹터인지에 대해서 좀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팁이 혹시라도 있는 것인지 혹시 지금 시장에서 맞는 그런 팁이 있다면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먼저 순환매가 좀 나타납니다. 먼저 많이 빠진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코스닥 시장이 6월달 시장에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IT 부품 섹터들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가 상승해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섹터들이 먼저 올라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업종 섹터들로 일단 돌아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관련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철강이라든가 화학 섹터들 먼저 올라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 다음에서는 조선 섹터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 섹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그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들어가는 그런 우를 좀 범하기 때문에 일단 매매에 실패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면 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철강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기계 섹터, 조선 섹터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1선에서 올라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아니면 5일선이 상승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본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주신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조건으로 오늘 셀바이오텍을 고르셨던데요. 좀 순환매를 이용해
타이밍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일 테죠? 예, 우선 순환매를 좀 이용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중국과 EU 쪽에 어느 정도 재료, 호재성 재료가 좀 나타나면서 태양광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삼성 SDI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이런 대형 sek터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이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들은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맞춰서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출시라든가 이런 기대감과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면 제약바이오 쪽과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조기 진단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산균 시장에 일단 뭐 거의 1위 부분들을 좀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약 12.6%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53.1%를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때 노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필수품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부터 아마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라도 꾸준하게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망치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은 홀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거의 매도는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매수의 강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마찬가지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000원에 일단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는 정고점 권역입니다. 일단 17,500원 권역이 일단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단기 박스 하단 권역 이탈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일단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 바이오텍, 노인 인구 증가, 또 건강기능기품 시장이 확대되는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자, 정동훈 전문가님의 포스코 ICT는요? 포스코 ICT는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수급과 모멘텀 그리고 실적 3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 본업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 구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로 인수되면 따라서 아무래도 철강 인프라 사업에 조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LED 산업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에도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모멘텀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스마트 그리드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부분은 항상 전력난이 나오는 시기에 항상 부각되는 이슈인데,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와의 그룹 시너지를 통해서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면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실적업이 전망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LED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LED 조명 산업에 진출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역시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그 전력난에 의해서 LED 루멘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는 등 이러한 모멘텀이 풍부한 장세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LED를 통해서 아무래도 진출해 있고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현재 2분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의 모멘텀도 충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모멘텀 장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적인 면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00원 후반대부터 기관이 하루에는 70만 주 가까이 사는 등 주가가 8,000원대 70만 주면 거의 50억이 넘는 수준인데 70만 주 가까이 사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2, 3주 동안 계속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 결과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내용이 없다면은 모멘텀 장세에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2차 상승을 대비해서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게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나 전분기 대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2분기 실적 어닝이 하반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2분기보다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아무래도 모멘텀과 수급 그리고 실적까지 모두 3박자를 갖춘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70만 주 이상 가까이 매수하면서 이제 8,000원 후반대부터 지금 9,000원 중반대까지 이제 강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눌림목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3%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를 앞두고 불안한 투자자들이 미리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은 오늘도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을 대비해서 10,000원 밑에서는 조금 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9,55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가 꾸준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1,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는데, 9,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FOMC 결과가 출구 전략에 대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좀 강하게 나왔을 경우 그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포스코 ICT도 시장 전체가 빠진다면 포스코 ICT만 견디면서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되면서 손절가는 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스마트 그리드 관련 또 LED 관련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AS입니다. 정재훈 멘토님의 KH바텍 매수까지까지는 미도달인데요. 네, 매수가가 도달하지 너무 못했습니다. 낮게 잡았나? 예,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너무 좀 낮게 잡아드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시장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제안해드린 단가가 25,800원권역입니다. 일단 그 자리대가 약 61선 부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근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IT 부품 섹터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KH바텍 같은 경우는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 적게 빠졌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가격 조정뿐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해드린 단가가 25,800원권역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낮게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뭐 시장 가격이 아직까지 거기에 달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같이 뭐 어려운 시장에선 사실 안 사줬다고 손해 볼 건 없지 않습니까? 낮게 잡은 첫 삽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자,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설비를 또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많은 이제 부품 업체들인가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워낙 그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 종목들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솔직히 현대기아차의 뭐 설비 증설로 인해서 뭐 수혜를 얻는 부품주다 이렇게 딱히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매출이 가장 큰 저는 성우 하이텍을 조금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 모두 납품하면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뭐 국내에 증설할 리는 만무하고 증설을 한다면 해외에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해외에 증설을 한다면 성우 하이텍 정도가 가장 많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오늘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실적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뛰어난 게 자동차 업종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상승은 좀 일본의 모멘텀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97엔까지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이 오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뭐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 가장 좋은 업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관련 부품주, 뭐 성우 하이텍이나 SL 등의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반기나 내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증설이 우리 국내에서 이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자리도 생기고 그랬는데 자꾸 해외만 생기니까 이게 좀 아쉽다 싶긴 합니다만 또 이래 돌아가는 여건이나 상황 이슈들을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NHN이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데요. 이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NHN이 거래가 정지되고 난 이게 다시 상승, 재상장이 된다면 일단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라인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좀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NHN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의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거든요. 대형 섹터 중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NHN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래가 정지되고 난 이후에 재상장이 되고 난 거래가 재개되고 난 이후에도 일단 이 NHN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터 전략을 쭉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을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그리고 정동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정보와 전략 여러분께 잘 참고하셔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잘 대응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